안녕하세요. 법무사의 모든 것의 유홍석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무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법무사 1차 시험입니다. 과목 중에서 법무사 1차 시험은 크게 1교시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 크게 이렇게 나누죠. 2시간, 2시간. 그리고 1교시에는 흔히 1과목이라고 하죠. 그리고 2과목이라고 하고요. 2교시에도 3과목, 그렇죠? 그리고 4과목이라고 합니다. 이 1과목이라 해서 과목 수가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에 두 개씩 있죠? 1과목에는 헌, 상, 헌법과 상법이 있고요. 2과목에는 민법과 가등법이 있고요. 3과목에는요, 민사집행법과 그리고 상업등기법, 상등법, 그리고 4목에는 부동산 등기법, 부등법, 그리고 공탁법 이렇게 있죠. 민법이 80점, 그리고 20점 이렇게 돼 있고 1과목은요. 헌법이 40, 상법이 60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1교시 1과목 헌법, 상법 1차 시험 합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40점, 60점이니까 이게 문제 수로 따지면 한 문제당 2점이니까 20문제겠죠? 그리고 30문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과목입니다.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과목이에요. 법대를 나오셨거나 사법시험을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훨씬 접근하기 쉽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헌법도 어렵고 상법도 어려워하시는데 특히 헌법을 뜬구름 잡는다고 해가지고 많이들 힘들어하세요. 근데 이 헌법은요, 여러분들 따로 2차 과목도 아니죠. 1차에만 있습니다. 2차 과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기본서 보시지 마세요. 기본서부터 보시지 마세요. 강의요? 저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1차만 있어요. 1차만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본서를 보거나 강의를 들으면 되게 추상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막 기본권, 통치행위, 총론, 되게 뜬구름 잡는 말들이 많거든요. 차라리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집만 돌리세요. 어떤 객관식 문제를 봐야 되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걸 보시면 됩니다. 이 객관식 문제집 가장 특징은 당연히 어떤 객관식 문제집을 제가 항상 보라고 얘기를 하죠. 파트별로 시작되는 부분에 요점 정리가 좀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파트에 해당하는 문제가 쫙 있는 이 문제에는 기출문제집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기출문제집은 별도로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객관식 문제만 계속 돌리시면 돼요. 지문 하나하나를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식 지문, 내가 이 객관식 문제집에 있는 지문들만 제대로 다 이해가 된다고 한다면 합격 점수 충분히 나옵니다. 여러분들 법무사 1차 시험은요, 몇 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까? 70점을 목표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남습니다. 남아요. 이번 2022년 법무사 1차 시험 커트라인이 몇 점이었죠? 60점이었어요. 60에서 65로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왜요? 지문이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예. 70점 목표로 하시면 충분합니다. 이게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객관식 문제집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만약 제가 90점 이상을 목표로 한다면요. 옛날 사법시험이 그랬죠. 커트라인이 90점이 넘었죠. 그럴 때는 당연히 강의도 들을 필요가 있고 기본서도 볼 필요 있고 객관식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모의고사도 봐야 되고 하겠죠. 하지만 70점만 맞으면 돼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헌법을 객관식 문제집으로만 봐야지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들을 배제할 수 있어요.
이 객관식 문제집을 보면 철저하게 기출문제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철저하게 필요한 것만 들어가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빼고. 판례들이죠, 대부분. 헌법재판소 판례. 그리고 조문과 헌법재판소 판례. 이 두 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문제가. 이 두 개만 알고 있으면 70점이 뭐예요? 요게 한정해서 본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 나옵니다. 또 40점밖에 안 되죠, 배점이. 아니, 요거에 비하면, 60점에 비하면 적잖아요. 자, 헌법은 그렇게 좀 접근을 하시고요. 객관식 문제지. 상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서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기본서는 최후라 그랬어요. 최후라는 것은 마지막에 다 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집을 보고 공부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객관식 문제집, 요점 정리되어 있는, 요점 정리도 있고 그 뒤에 문제가 있는 요점 정리를 보고 해당 객관식 문제를 풀고, 푼다는 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문 하나하나.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지문은 해설지를 보고, 해설지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앞에 요점 정리를 보고, 요점 정리를 봐도 이해가 안 되면 그 해당 기본서 발췌독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기본서는 활용하는 겁니다. 아무튼 상법도 이거는 효자 과목이에요. 완전 효자 과목이에요. 효자 과목입니다. 올해 2022년에도 검증이 됐어요. 효자 과목. 물론 처음 접근할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를 안 나오셨거나 사법시험 공부 경험이 없으면 어려운데, 이것도 객관식 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계속 나오는 게 나와요. 계속 나오는 게 나옵니다. 결국 이것도 조문 판례예요. 조판. 이론 문제 이런 데서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객관식 문제집 위주로 요점 정리가 있는. 그런 문제 좀 못 찾겠는데요. 그러면 요점 정리 책이라고 강사님들이 하나씩 만드세요. 그러면 그거랑 객관식 문제집이랑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한반복 하세요. 무한반복 하시면 효자 과목입니다. 이게 또 왜 효자 과목이냐면, 이게 또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웠는데 지금 2교시 3과목에 무슨 과목이 있어요? 상업등기법 있죠? 정확하게는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 절차법인데, 상업등기법이랑 중복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그래서 상법을 공부하시고 상업등기법을 공부하시면 거의 3분의 2가 겹쳐요. 회사법 파트가. 특히 회사법 파트가. 회사법은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상법에서. 근데 거의 3분의 2가 겹쳐요. 상업등기법을 또 먼저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상법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법이 이해가 상당히 많이 됩니다. 상호 보완적이에요. 그래서 요걸 잘하면 요걸 잘할 수밖에 없어요. 또 요걸 잘하면 또 요걸 또 잘할 수밖에 없고요. 회사법이 가장 많은 차지를 하니까. 그래서 요 상법도 객관식 문제 위주.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과목이죠. 1교시 1과목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합격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 충분히. 근데 만약에 이런 과목들을 두꺼운 기본서를 가지고 강의를 듣거나 또는 혼자 책을 본다? 정말 뜬구름 잡는 얘기고요.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빨리 합격하셔야죠,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5년 걸려서 수석 합격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2년 안에 꼴찌는 아니더라도 뒤쪽으로 해서 합격하는 게 좋습니까? 후자가 훨씬 낫죠. 예. 수석했다고 해가지고 좋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충분히. 그래서 옛날 사법시험이 수석 합격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렇죠? 판사나 검사 될 때 유효할지 모르겠지만, 법무사 시험은 수석 합격했다고 해서 특별히 큰 이점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1차 1과목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충분히 합격 점수는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럼 오늘은 법무사 1차 시험 과목 중에서 1교시 제1과목 헌법, 상법 40점, 60점 요 배점이 할당되어 있는 요 과목을 살펴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법무사의 모든 것의 류홍석 법무사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